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쌤입니다. 오늘 사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기서 B는 birth, 태어남을 의미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C는 choice, 선택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자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것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이 문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 반복하는 선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3단원으로 넘어왔거든요. 3단원은 경제생활과 선택이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과 희소성, 또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배울 텐데 이것이 경제단원을 배울 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 용어들, 정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경제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느낌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쓰고 그런 것들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경제활동이라고 하면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화나 서비스. 그것들을 생산하거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것. 이러한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용어들만 조금 어려운 용어로 정했을 뿐이지 의미는 다 알고 있거든요. 자, 먼저 여기서 재화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재화나 서비스로 약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재화라는 것은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입니다. 옷이라던가 집이라던가 핸드폰, 책상, 피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잡히고 이런 것들을 재화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자, 서비스는 눈에 명확하게 보이거나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운데 교육이라던가 병원 가서 진료받는 거, 또 머리 미용하는 거, 아니면 어떤 배달하는 거 이런 게 손에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우리의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재화나 서비스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블릿 PC를 샀어요. 이거는 재화일까요? 서비스일까요? 이거는 재화겠죠. 눈에 보이고 잡히잖아요. 물건. 따라서 이거는 재화라는 거고요. 이 태블릿 PC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봅니다. 그럼 이 넷플릭스는 재화일까요? 서비스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손에 잡히거나 그런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를 정말 수없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분배, 소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생산은 말 그대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 그런 건 생산이에요. 자, 서비스를 생산한다. 예를 들어 보면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료해 준다. 그런 게 서비스를 생산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는 생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분배라는 건 무엇이냐?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로 그 예를 들면은 임금이라던가 이윤 같은 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분배.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데 어떠한 재화를 생산을 만들어내는 것에 참여를 해요. 노동력을 제공한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임금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아요. 그게 바로 분배입니다.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분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생산 과정에 우리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의 자본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땅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자본을 빌려줬으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땅을 빌려줬으면 거기서 지대를 받기도 하고 월세를 받기도 하고 하는 거겠죠. 그러한 것들을 분배라고 합니다. 자, 소비는 우리 자주 사용하는 용어라 이해하기 쉽죠.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 그런 것들을 소비라고 합니다. 이런 태블릿 PC를 사는 것
소비하는 거죠.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거, 소비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유재석 씨가 있습니다. 치킨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치킨 장사를 하면서 치킨이라는 것을 팔아요. 그럼 치킨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죠. 치킨이라는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생산. 자, 그걸로 돈을 법니다. 돈을 벌고 또 아르바이트생한테 그런 돈을 나눠주기도 해요. 이거는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를 나누어 갖는 거죠. 분배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평소 좋아하던 짜장면을 사 먹습니다. 그러면은 짜장면이라는 재화를 소비하는 활동인 겁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이 고민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살까? 어떤 취미를 보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희소성이라는 용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소성이라는 것의 말은 우리의 욕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욕구라는 것은 굉장히 무한정이잖아요.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용어가 바로 희소성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자면요. 우리 먹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용도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욕구가 훨씬 큰 거죠. 따라서 우리는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햄버거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한정된 것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용어가 바로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용돈으로 영화를 볼지 책을 살지 이런 것도 희소성 때문이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사회보장 예산을 늘릴지 국방 예산을 늘릴지 고민하는 것도 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해야 할 것들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이렇게 독버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독버섯이라는 것이 희소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희소하다, 희소성이 있다라는 것은 욕구와 자원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독버섯이라는 것은요. 이게 자원은 굉장히 별로 없어요. 산에 가면은 독버섯을 보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독버섯은 희소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독버섯을 원하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적기 때문에 자원이 적는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독버섯이라는 것은 희소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반고라는 작가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 반고흐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욕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희소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재는 이 사람들이 반고흐라는 작가의 작품을 굉장히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 반고흐 작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지만 반고흐는 죽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욕구는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희소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희소성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것을 할지, 어떤 것을 소비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인 거죠. 자,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또 생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용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자를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햄버거를 먹을지 고민하다가 거기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받지 못한 것들이 있죠. 선택하지 못한 그 포기하는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기회비용.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아까 먹을 것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피자를 먹었을 때 만족도를 8이라고 쳐볼게요. 숫자를 해보겠습니다. 치킨을 먹었을 때 만족도는 10이고요. 햄버거를 먹었을 때 만족도는 6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치킨을 먹었을 때 만족도가 가장 크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용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가장 만족도가 큰 치킨을 사 먹습니다.
이거는 선택되었고요. 자, 이때 포기한 대안은 피자와 햄버거죠. 자, 기회비용에 적용해 볼게요.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만족도가 큰 치킨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대안은 피자와 햄버거죠. 그 대안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피자와 햄버거 중에서 가치가 큰 것, 만족도가 큰 것은 피자죠.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어떠한 먹을 것을 선택하고 치킨을 선택했을 때 발생한 기회비용은 바로 피자라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자, 이것을 왜 설명하냐면요. 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할 때,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 이 합리적인 선택이란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살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선택이에요.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만족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합리적인 선택인데 이때 비용에서 우리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편익이란 말은 만족감 또는 이득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선택해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노래방도 가고 싶고 PC방도 가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용돈도 한정되어 있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PC방을 갈 때 만족감, 또 노래방을 갈 때 만족감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PC방을 간다면은 노래방을 못 가고 노래방을 가면은 PC방을 못 가잖아요. 그러한 기회비용의 가치도 같이 따져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경제활동, 아까 정의한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이 합리적인 선택을 적용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에 앞서서 중요한 개념들을 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또 희소성과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정리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두셔야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안녕히 가세요.